제가 한번 보시면 지금 요거는 인제 제가 얼마 전에 인제 방송에서 했던 건데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더욱 악화되고 또 롯데도 현금을 비축하고 있다. 롯데가 최근에 123 층을 담보로 해 가지고 4조 원 정도로 인제 대출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되면 인제 국제사회 정세가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한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 인데 지금 중국은 2023 년부터 간첩법이 발동이 됐습니다. 간첩법이 발동됐다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체포를 해 버립니다. 간첩으로 몰아버린다는 건데요. 한국 사람이 2024 년도 상반기에 공항에서 체포가 됐는데, 우리가 인제 수첩을 보면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다이어리 보면. 근데 세계 지도에 인제 "대만이 표시됐다." 이런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가 됐고, 아마 인제 한국의 영사가 찾아가서 인제 그 사람을 데려 나왔는데, 중국이 이와 같이 간첩법이 발동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90% 줄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95% 줄었습니다. 본인이 안전이 위협받는데 누가 관광을 가겠느냐. 한국에 지금 탄핵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탄핵에 대한 결론은 이제 뭐 한 3-4 월경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주말마다 시위합니다. 찬성과 반대.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이 무서워서 안 오게 되는 겁니다. 영국과 이스라엘은 한국의 관광주의보, 관광 금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에너지를 100% 수입하니까 석유 가격도 오르고, 내수 경제가 침체되고, 외국인들도 한국에 관광을 오지 않으니까 호텔, 여관, 뭐 숙박업, 식당, 내수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빨리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을 보십시오. 간첩법 발동 때문에 관광객이 95% 줄었습니다. 중국은 2025 년도에 경제 성장률 저는 4.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누가 그러면 중국에 투자하겠느냐. 알리바바 마인 회장이 중국에서 체포가 돼서 행방불명이 됐다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하게 되면 쥐도새도 모르게 체포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것 때문에 줄었고, 저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35조 원을 시안에 투자해 놨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중국 시안에 갔다 왔고, 하이닉스도 35조 원, 한국에 70조를 중국에 투자해 놨는데 지금 위험한 겁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최신형 반도체를 주지 마라. 그다음에 중간 정도 수준에 되는 반도체도 주지 말고 15나노미터 아주 저가 반도체만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 33%를 15%까지 낮춰야만 된다. 대신에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자유시장 중심으로 더 많이 무역 의존도를 높여야 된다. 지금 중국은 희귀금속이라든지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다툼을 벌이면 중간에 끼인 우리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 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다. 뭐 우리가 이제 새우가 아니라 뭐 한 중간 정도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한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에 봐서는 한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체격을 키워야 되고, 우리 국제금융이 워낙 전 세계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우기까지는 미국과 일본과도 더 가깝게 지내야 되겠고, 일본은 자유시장 체제이고 한국 사람이 1년에 일본에 1,000만 명 정도 방문합니다. 일본을 가장 미워하면서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이 바로 일본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과 일본의 교육에 방문이 한 2,0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가장 많이 방문하고 오는 나라다. 저는 우리가 등소평 1980년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인 기자가 물었습니다. 난징 사태 때 일본이 중국인 30만 명 정도 다 죽였습니다. 아기까지도. 그렇지만 등소평은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미래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의 차관으로 돈을 빌려서 중국을 오늘날 이렇게 세계 2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 우리가 일본과는 아직은 협조를 해야 된다. 한일 통화서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한 700억 달러까지 썼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고 딱 100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과는 아직은 우리가 좀 더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가장 많이 교류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친일이 아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94년도에 가장 먼저 방문한 게 일본이었는데 배 타고 갔습니다. 일본에 코로나 때 배 타면 왕복 10,00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지금은 배 타면 왕복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결론은 저는 큐슈에 갔더니 조선인 무덤이 있더라고요. 긴 무덤. 임진왜란 1592년도에 조선인이 길을 잘라서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진짜 아파트 한 2층 높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 많은 조선인의 귀를 잘라서 귀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귀무덤, 코무덤을 만드는 게 일본이다. 정말 저는 일본은 정말 미워하지만 또 우리가 일본 교역을 학대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아직은 우리가 한일 통화 수합 협조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좀 더 힘을 키우고 난 다음에 잘 사는 것이 복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잘 삽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 75%, 일본은 무역 의존도 28%입니다. 일본은 1억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내수 중심 국가이고 미국은 내수 의존도는 80%입니다. 미국은 무역 의존도 20%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교역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내수 중심으로 할 때 한국은 더 많이 개방하고 교역을 확대해야만 된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춰야 됩니다. 저는 중국은 앞으로 시진핑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첩법이 유지되고 계속 이렇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국에는 더 이상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이 가지 않습니다. 무역 의존도 1위는 독일인데요. 80%입니다.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경제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에 너무나 의존하다가 중국이 이렇게 교역이 침체되니까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아주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